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7월 15일 오후 시간인데요.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 탈북어민의 강제 북송 사건이 완전히 이제 국제적 이슈로까지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드디어 유엔이 이제 발벗고 나섰어요. 그리고 국제인권단체들이 일제히 비판 성명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문재인 대통령 재임 중에 말이죠, 김정은의 수석 대변이다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지고 우리 국민들 정말 그런 이 자존심에 먹칠을 했고 나라의 국격에도 먹칠을 했는데요. 이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의 이 국격을 또 한 번 떨어뜨리는 이 어이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유엔까지 나섰고요. 유력한 세계 인권 단체들이 일제히 성명을 내놓고 있고, 그리고 국내에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국민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탈북 강제 북송이 2019년도 11월에 일어났잖아요. 2020년도에 진정 사건이 있어가지고 인권에서 이 관련 자료를 청와대 국정원 이런 데 내달라라고 했는데요. 전면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조사를 거부했어요. 이것이 오늘 국민일보 단독 보도를 통해서 지금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야, 이거 그래서 이 검찰의 수사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판단이 쓰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요, 그야말로 영축산이나 올라가서 라면을 먹고 오이를 먹고 있으니 참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예, 우리 국민들에게 이 정도가 되면요, 그래도 한 줄짜리 죄송합니다, 한 말은 한 날이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민주당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 민주당의 그 대통령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이 됩니다. 참 씁쓸한데요. 이러한 뉴스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매주 금요일 날 갤럽 여론조사 계속 악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 여론조사도 이 방송 말미에 여러분들께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이 권성동 원내대표 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탈북어민 강제 북송과 관련해서는 국정조사, 특검과 같은 특단의 대책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 권력을 위해 인간의 생명을 이용한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겠고, 인권 앞에 여야가 따로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그러면서 왜 당시에 거짓말을 했느냐, 그렇게 이제 몰아세우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요, 1999년도에 당시 문재인 변호사인데, 이 변호사는 페스카마오 선박 사건으로 우리 국민을 살해한 중국인을 변호하면서 따뜻하게 품어야 한다고 했는데, 2019년도 문재인 정부는 탈북어민을 살인자라고 규정해서 강제 북송했다. 인권 변호사 문재인하고 대통령 문재인 중에 누가 진짜냐. 그러면서 인류 보편의 가치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인권은 당파의 도구가 된 것 아니냐. 자신의 정치적인 유불리에 따라서 인권의 무게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비판문을 내놨는데요. 이 페스카마오 사건 때 중국인을, 우리 국민을 살해한 중국인을 변호했어요. 참 이게 참 이러니까 인권 변호사, 지금 국제적으로 비판하는 이유가 인권 변호사, 사람이 먼저라고 하는 문재인 정권에서 이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해가 가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예. 그 다음에는요, 지금 현재 이 탈북 어민 북송과 관련해서 지금 국가안보실 기록이 전부 다 없어졌다. 이러한 SBS의 단독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이때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정의용이가 안보실장을 할 때예요. 그리고 정의용이는 어민 북송은 이건 본인의 책임하에 결정이 됐다. 이렇게 작년 4월 관훈초청 토론회에서 그렇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말이죠. 김현철 장관의 경우에는 11월, 그러니까 이제 5일날 발생해서 11월 2일날 발생해서 11월 7일날 강제 북송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 북송 과정에 대해서는요,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한테 당연히 보고를 하고 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정의용이는 문재인 대통령한테까지 불똥이 뛰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2021년 4월에 발언한 얘기고, 그 다음에 김현철이는요 2019년도 11월 그 사건 발생 이후에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김현철이 얘기한 것이 더 사실 확률이 더 많고, 정용이는 정치적인 색깔을 씌워서 이제 당시 비판이 야기되니까 이건 내가 좀 책임지겠다. 이래서 문재인한테는 보고 안 하고 안보실장이 책임지고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서 좀 결정을 내렸다. 그 관계기관은 당연히 국정원이 제일 큰 기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훈 혐의는 굉장히 짙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태경 의원이요, 이 JTBC에 밝힌 내용을 보면요, 단독 보도인데 JTBC가요, 당시 경찰에서도요, 기순의다가 확실하다, 이렇게 보고했다라는 점을 하태경 의원이 JTBC에 밝혔어요. 예. 그래서 이 경찰로부터 이러한 내용을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도 기순이 확실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것이 이제 국정으로 넘어가면서 기순 아니야. 청와대로 넘어가면서 기순 아니야. 이렇게 바뀌게 된 이 경위를 이제 검찰 수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밝혀야 되는 텐데, 지금 문제는 뭐냐? 서훈이가 꼼짝을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큰 장애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지금 하태경 의원이, 오늘은 말이지, 지금 하태경 의원이 뭐 모든 언론 다니면서 전부 단독 보도 거리를 밝히고 있어요. 왜냐면 본인이 이 관련 TF 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새롭게 지적을 하고 싶은 게, 하태경 의원이 뭐 언론한테 미끼 하나씩 이렇게 던지지 말고, 종합적인 브리핑을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냐. 국민의 알 권리를 한 번에 충족시켜라. 본인이 말이야 찔끔찔끔 오늘은 이 방송 가서 단독 보도거리 하나 주고, 내일은 저 방송 가서 단독거리 하나 주고, 이거는 그야말로 여권에 책임 있는 TF 위원장이 말이죠. 이거 잘못하면 말이죠, 내후년도에 있을 벌써 정치 선거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지금 이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이거야말로 본인의 개인의 정치적인 이익에 따라서 찔끔찔끔 정보를 가지고 정보 장사하는 거 아니냐, 이런 혹평까지도 가능한 대목이 아닌가 싶어서요. 이 하태경 의원 쓴소리도 잘하고 옳은 소리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물론 뭐 이준석이 끼고 도는 거는 뭐 저도 이해할 수가 없는 내용인데, 그거야 뭐 자기 생각 자기 나름대로 의견을 얘기하니까 제가 가타부타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지금 보도를 보면 저도 지금 전부 출처가요, 전부 하태경 의원이에요. JTBC 단독 보도도 하태경 의원 의원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지금까지도 이 하태경 의원의 이 단독 보도가요, 여기저기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대로 브리핑을 다시 한 번 더 하라,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MBN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 최종 모든 책임은 이번에 강제북송과 관련해서는 모든 책임은 서훈 전 원장한테 있다, 이렇게 밝히고, 합동심사 결과에도 기순의사가 확실하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합동신문은 경찰도 하고 검찰도 하고 국정원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국정원에서도 말이죠, 이거는 뭐라 그럴까, 이 강제로 말하자면 이 기순 의사가 없다라고 만들려고 이 합동신문을 갖다가 조기에 종소시켰다. 그래서 서훈 원장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보고서에서도 기순 이 의향과 관련된 내용들 삭제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지금 미국으로 도망가 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여권에서 보는 시각이에요. 그리고 국정원이 청와대도 민주당도 속였다. 이 국정원은 서훈 체제하의 국정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은요, 이 국제적으로 얼마나 창피한 일이냐. 그래서 이러한 문재인 정부를 승계한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해야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서훈 원장은 감옥 갈 각오하고 한국에 빨리 들어와라, 강력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뭐 서훈 원장 이제 미국에서 뭐 관련 보도들 전부 잘 취합하고 있겠죠. 이제 대응 논리를 만들 텐데, 자, 당당하게 들어와서 이 관련 진술을 하고, 무죄다 하면 무죄를 법정 가서 싸우고, 유죄다 그러면 거기에 대응하는 또 뭐 30까지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전 현직 국정원들의 이 자존심에도, 최소한의 명예에도 좀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은 이 국민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국가인권위에서 2020년에 국가인권위입니다. 인권에서 2020년도에 서훈하고 문재인, 그 다음에 김현철, 그 다음에 정의용, 그러니까 핵심 강력급 인사들한테요, 강제 북송과 관련된 자료를 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국가안보를 위해서 전부 다 거부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인권의 차원의 노력만 가지고서는 절대 자료를 받을 수 없다, 이러한 내용으로 지금 국민일보가 단독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당시 인권위에서 얘기도
이 안보를 위해서 이 각하 후 의견 표명 처분을 내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가안보가 국가안보 차원에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 진정 사건에 관해서는 각하 처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료를 받을 수 없는 이유는 안보를 이유로 해서 했는데, 과거의 사례를, 이런 북한 관련 사례를 보면 문재인 정권의 이러한 자료 미협조는 굉장히 유일한 특이한 사례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권위가요, 2016년도에 여러분들 16명 이 집단 탈북 류경식당 사건 아시죠? 이때는요, 정보사령부의 기록, 그 다음에 입국 초기 국정원에 이 북한 이탈 주민 보호센터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식당 지배인 진술, 이런 관련 자료를 전부 다 입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이 조기자비에 어선 22명이 단순 표류 때문에 우리 국내로 넘어왔는데, 그 당시 국정원장과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관련 사건 내용을 다 정치를 했고, 그리고 북송시에 남북 간의 오간 서류까지 전부 다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요, 인권위가 이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2명의 선원 진술을 전혀 확보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2019년도 11월에 진정이 접수되고 각하 결정은 2020년도 거의 1년 만인 1년 동안이나 자료 제출을 거부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게 뭐예요? 자진 그러니까 귀순할 의향이 있는데도 귀순할 의향이 없다, 돌아가고 싶어 한다, 거짓말로 결론을 내렸잖아요. 그리고 11월 당시 이 부산에서 아세안 정상회의 때 김정은이를 불러들이려고 난리를 쳤는데, 초청을 하고 이걸 하려 보니까 김정은이가 제일 싫어하는 게 탈북자들이잖아요. 이러니까 이거를 돌려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 정치적인 이유로 해서 이 탈북어민 법률상으로 우리 국민인데도 불구하고 강제 북송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안보상 이유다, 그래서 전혀 협조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요, 지난 3월 달에 서울행정법원에서요, 이 진정 사건을 각하 처분한 거, 인권위에서 이거는 부당하다, 이런 판결을 내렸고, 인권위에서 이제 항소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실패했으니까. 그래서 서울 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고, 내달 26일 날 첫 변론 기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일보가요, 이 인권위 최항소심 준비 서면을 입수해가지고 오늘 단독으로 보도한 겁니다. 자, 그래서요, 문재인 대통령 피진정인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낙연 총리, 정의용 안보실장, 김현철 통일부 장관, 서훈 원장, 이 세 명이 피진정인인데 이렇게 1년 동안이나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받지 못했다. 이게 참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 얘기는 지금 현재 서해 피살 공무원 이 유족들이 청와대 자료를 달라 그랬는데 안보상 이유로 안 줬잖아요. 그러고서 대통령 기록물로 전부 묶어 봉인했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똑같아요. 이것도 전부 봉인이 돼가지고 이거를 이제 열어볼 수가 없는 상황으로 돼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서울고등법원 법원장이 그야말로 이제 검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 이 고등법원장의 직권으로 대통령 기록물 봉인을 해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기대할 곳은요, 유일하게 법원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UN 차원에서 이 기순 어민을 갖다 북송한 거 전혀 적법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진상 규명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입장을 지금 밝혔습니다. 바로 공식 UN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 대변인이 미국에 있는 이 자유아시아 방송의 논평 요청에 대해서요, 이번 사건은 유엔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그리고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 절차를 통해서 제기돼 왔다. 그래서 이 진상 규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고요. 이미 2020년도 5월에 유엔 인권이사회에 당시 칸타나 북한인권 특별관에 보고를 했어요. 이 보고에서 탈북 어민의 북송은 적법 절차 없이 이루어졌다. 두 어민이 북한으로 송환되면 강제 실종, 임의적 처형, 고문, 부당한 대우, 국제적인 공정재판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재판을 받는 등 중대한 인권 침해에 놓일 위험이 있다. 그래서 송환 후 이들의 행방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렇게 2020년 5월에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유엔은 이번에 심각한 우려 표명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요, 흉악범이기 때문에 돌려보내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입장으로 계속 일관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 귀순 의사는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묵살하고 이런 식으로 이런 이유로 해서 이 합동신문을 사흘 만에 종료하고 5일 만에 북송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서훈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꼼짝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유엔만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느냐? 아니다. 국제적인 인권단체, 저명한 휴먼 라이트 워치, 엠네스티 이런 데서도 이 북송은 잘못됐다. 강제 송환 금지의 원칙, 그리고 이 고문 방지 이 협약 위반 이런 걸로 위반된 것이고 전부 비열하고 용납 못할 행위다. 이런 지금 성명을 연달아서 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DMZ를 거쳐서 북한에 인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계하기 전에 말이죠. 유엔사에 문재인 정부에서 5번에 걸쳐서 송환에 협조해달라 이렇게 집요하게 요청했다. 라는 사실이 말이죠. 이 한기호, 지금 국가안보분란 TF 위원장이죠. 한기호 위원장이 오늘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유엔군 측에서는요, 판문점 내에서 포승줄이라든가 안대 등은 절대 사용할 수 없다. 이러한 경고까지 냈는데도 불구하고요, 이 안대를 사용하고 포승줄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참 무리하게 보냈는지를 알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더더욱이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건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 당시 영상을 갖다가요 정밀하게 분석해 본 결과, 영상을 정확히 분석해 본 결과 이 포승줄도 묶이고 안대를 차용한 것뿐만이 아니라 테러범에게 사용되는 테러범용 케이블까지 케이블 타이로 이 손목을 이중으로 묶어서 북한에 보냈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얘기를 보면요, 이 우리 국민이나 마찬가지잖아요. 탈북 어민을 갖다가 테러범으로 인정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인권을 탄압하고 얼마나 남북관계 김정은이한테 쩔쩔매서 부산에 이렇게 초대할 수밖에 없는 그 국가 목표 1위를 설정하니까 우리 탈북 어민은 이렇게 테러범한테만 쓸 수 있는 이러한 케이블 타이까지 묶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했는지 정말 얼마나 비인륜적이고 그 다음에 반인도적인지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케이블 타이로 묶은 거, 이거 경찰에서 묶었느냐? 그리고 국정원에서 묶었느냐? 제가 보기에는요, 경찰은 묶지 않고 국정원에서 서훈이가 묶었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지금 경찰에서는 계속 밝히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나오라고 하니까 갔을 뿐이다. 그리고 민간인 복장에서 민간으로 갔다. 가봤더니 전부 안대도 써있고 포승줄로 묶여있더라. 우리는 뭘 하러 갔는지조차도 몰랐다. 이게 경찰의 입장이에요. 그러면 이걸 할 데가 어디가 있어요? 이거를 통일부에서 하겠습니까? 통일부 못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국정원에서 했을 수밖에 없고, 그럼 군이 했느냐? 군은 처음부터 못한다 했잖아요. 유엔사가 협조 안 해주니까.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 모든 책임은 서훈에게 있다. 이러한 하태경 의원의 이런 발언이 상당히 신뢰성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이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참 이거 큰일 났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53대 32로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긍정평가는 5%나 하락해서 32, 그리고 부정평가는 4%가 올라서 53으로 지금 벌어져 가지고요, 21% 편차가 나고 있어요. 이 갤럽 여론조사 결과. 그리고 연령별로 보면요, 7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그리고 지역을 보면 TK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훨씬 높습니다. 그럼 부정평가 원인은 바로 뭐냐? 인사가 잘못이라는 게 26%, 경험 자질 부족이 11%, 견제와 민생을 잘 살피지 않는다, 이게 10%로 되어 있고요. 긍정평가 10%는 소통을 이유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38, 민주당은 33, 정의당 5%인데요.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3%가 빠졌고 민주당은 3%가 올라갔습니다. 예. 자, 그래서 참 정말 계속 추락하고 있는 지지율, 이 특단의 이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럴 때 말이죠, 최소한도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지금 대통령 매일같이 도어스텝을 하고 있는데요, 도어스텝 약식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 차라리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지지율 떨어지는 거 뭐 내가 신경 안 쓴다 이런 말은 했지만 왜 신경 안 쓰겠어요? 당연히 신경 쓰이지. 자, 그래서 국정 전반에 관해서 우리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식적인 창을 하나 만들자. 그래서 1차적으로 말이죠. 기자회견을 한번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중요한 여론조사는요.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한 내용인데요. 대선 득표율하고 비교해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현격히 빠졌다. 그래서요. 지금 대선을 한다면 누구한테 찍을래? 물어봤더니요. 이재명한테 찍는다가 50.3%예요. 아니야. 그래도 나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찍을래. 이거는 35.3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당시 대선 지지율이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48.56, 이재명은 47.83이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숫자로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13.26포인트가 하락한 거고 이재명은 2.5%포인트가 올라간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요. 윤석열 대통령을 뽑겠다는 35.3%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 32% 하고 거의 비슷한 수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이 여론 지형이 굉장히 안 좋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모두가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지지율과 관련해서, 특히, 이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참모, 그리고 이 강요들, 각별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 해수부 공무원, 양산 시위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7월 16일이니까 내일이에요. 내일 오후 2시에 1인 시위를 하겠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데요. 내일 상당한 취재가 예상이 되고 관련 내용을 여러분들께 빠르게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